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와 의료 데이터가 만났을 때 Azure ML 기반으로 탄생한 EasyML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서울 아산병원 심우영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 빅데이터 센터에서 바이오메디컬 컴퓨팅 코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심우현입니다. 저는 의사 MD가 아니고 학부는 전산학 공부했던 뇌공학 박사입니다. 그 병원에서 MRI, CT 같은 의료 영상이나 혈압, 심박 같은 생체 신호를 과학적,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EasyML이란 솔루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여쭤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Azure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Azure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원하는 방식대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코드 없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화된 ML 또는 오토메이티드 ML, 오토 ML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빠르게 최적의 모델을 찾아보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하면 사실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자산들, 에셋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쓰였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매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모델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서비스에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 모델을 패키징해서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에셋들, 자산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화면이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요. 모델이라는 것도 사실 버전별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버전을 원할 때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 관리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 모델을 버전별로 관리하는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오토메이티드 ML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것이 있고 코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 뒤에서 EasyML 얘기를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EasyML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EasyML이라는 솔루션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셨는지,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017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창립할 때요.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할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은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한 협업을 생각했습니다. 병원의 데이터 일부와 풀고자 하는 문제를 공개하고 기술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의 병원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방법들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각종 국가과제, 의료 분야 창업 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병원의 데이터를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연구 개발하는 게 수월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연구는 초창기이거나 너무 도전적이거나 상업성이 낮아서 외부 기관과 협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외부 기관과 더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연구실인데요. 이를 조금 더 체계화하여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EasyML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EasyML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범위가 포함이 됐는지, 또 어떤 점을 검토를 하셨고, 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엔드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쉬운데 기술적으로는 깊이가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였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운전자는 차 내부의 엔진, 제어 장치 같은 최첨단 기술의 원리나 이해 없이도 멋진 드라이빙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ML, 디자이너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 코어 위에
저희 연구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둘러싸아서 의사 연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코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기술로, 최신 기술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사용자는 쉽고 익숙한 연구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코넬 출신의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과 선배님, 그리고 고대 수학과 교수님들의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기술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런데 의료 데이터가 케이스별로 너무 복잡하고 또 의사분들은 니즈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 서비스로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표준화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실사례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비슷한 연구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공통 분모를 뽑아가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보니 실제로 쓰기가 쉬운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깊이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전문가분들, 다른 전문가분들과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 갔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니까 특히 큰 조직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먼저 사례로 만들어 가면서 성공 사례를 통해서 그런 표준화, 뭐 향후의 표준화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밟아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각종 생체 장비에서 혈압, 심박, 다양한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환자의 생체 신호를 보면서 어떻게 이상이 생길지를 예측했다면 지금은 이런 수치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 시스템에 올리고 그다음에 각종 머신러닝 기법으로 환자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환자의 위험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로크 환자에서 뇌졸중 환자에서 그 뇌출혈이 일어날지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뇌경색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TPA나 같은 혈전 용효제를 넣는데요. 그럴 경우에 드문 경우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커스텀 비전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예측하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오토메이티드 ML, 자동화된 ML이라든지 디자이너 같은 그런 기술들을 쓰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커스텀 비전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커스텀 비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올려놓고 내가 이미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어떤 그 범주다라는 것들을 분류를 해주게 되면 머신러닝의 그 태스크 중에 하나인 분류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초기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례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사례들 구현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셨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쉽고 재밌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단순히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개발 환경 세팅도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도 되고 인공지능 모델도 구성할 수 있고 학습된 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팅이나 전문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추천 세팅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드밴스드 사용자에게는 세세한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한 상태고요. 학습이 끝나면 논문에 쓸 수 있는 피규어뿐만이 아니라 모델의 그 결과물, 그다음에 파일들, 그리고 학습 세팅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논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세팅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자기의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만들었던 스터디들, 그다음에 앞으로 뭐 코워크를 하든가 이렇게 뭐 다른 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터디 관리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데이터 인젝션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에 데이터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데이터 뷰어 기능이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다면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툴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올린 다음에는 모델링을 시작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그 툴들이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모델에서는 AutoML의 어떤 기능을 쓰고 싶다라는 거를 단순히 선택만 하면은 그 모델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끝나면은 리절트가 그 랭킹 보드처럼 어떤 모델을 썼을 때 몇 점이 나왔다는 게 쭉 나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과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받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 펑션들을 좀 더 보시면, 첫 번째는 대시보드를 잘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게 되면 정말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연구할 때는 어떤 파라미터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떤 데이터 올렸는지를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연구자랑 이렇게 코워크를 하게 되면 권한 관리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이 연구자는 데이터를 볼 수는 없게 해야 되고 모델만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들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좀 사용하기 쉽게 녹여내려고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참고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랑 연구하고 있는 스터디들이 잘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데 좀 쉽게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올릴 때 예전에는 데이터를 올리고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미리 다 처리하고 올리는 환경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데이터 처리하는 것보다는 머신러닝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어서 저희는 로우 데이터 파일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처리하는 작업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던지기 전에 저희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가공하는 단계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엑셀 같은 파일에서도 엑셀의 뭐 편집이라든가 필터링이라든가 뭐 연산 같은 것들을 좀 더 복잡하게 지원을 하고, 그 결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데에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엑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각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컨투어를 그린다든가 노이즈를 제거한다든가 영상의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한다든가 각종 기능들을 넣었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가능하면 드래그 앤 드랍 같은 형태로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올리고 그냥 바로 분석부터 했던 거였거든요.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쭉 리뷰하고 보면서 내가 이게 사람이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에러가 들어갔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쭉 리뷰하는 거가 중요한데, 기존의 이 툴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툴들을 보면은 이미 그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형태로 올린 다음에는 이런 리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리뷰하는 쪽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데이터 전처리가 끝난 다음에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기계가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뷰잉을 쭉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노이즈 처리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뷰어 인터페이스에 집중을 많이 했고요. 이러한 결과로 지금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쉽게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게 된 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병원에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요청을 받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안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요 시스템 안에 녹여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결과들을 조금 논문 형태의 퀄리티로 피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들을 외부 기관이나 연구자랑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결과들이 나오면 다시 이걸 저장을 해서 뭐 그래프를 다시 만든다던가 아니면 영상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서 바로바로 논문에 쓸 수 있는 퀄리티의 피규어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연구자가 연구를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한번 끝나면 다음 연구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다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파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다른 연구자랑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EGML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은 엔드투엔드로 한 군데 이 솔루션이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같이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 관련해서 의료 도메인에 맞춰서 필요한 니즈들을 특화해서 여러 가지 구현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경험, 뭐 실패를 했던 성공했던 그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 솔루션이 더 그 실제 사용자에게 와닿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내가 이 결과물이 나오면 다른 연구자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준비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 EGML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커스텀 비전을 우연찮게 봤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커스텀 비전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올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걸 보고 저희도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이 뭐 한 번에 완벽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의사나 연구자분들 혹은 의료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쉽고 가능한 재밌게 재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인공지능 연구를 뭐 장난감 만들듯이 우리 레고 장난감 뭐 만들고 뭐 쉽게 가지고 놀듯이 자유롭게 하고 이러한 재밌는 결과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많은 모델이 생성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쉽게 공유가 되어서 수정 발전되면은 다양한 협업으로 정말 좋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쌓이면 아마 다시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료 기술이 발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